안녕하세요, 겸입니다. 오늘은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용히 있는지 그 점을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견상 조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이런 침묵은 결코 단순한 방관이 아니죠. 이것은 오랜 역사와 종교, 정치, 안보, 경제가 얽힌 복잡한 계산 속에서 나온 전략적 침묵입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 국가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슬람의 두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사우디는 수니파의 중심지이며 이란은 시아파 혁명을 수출한 국가이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호메이니는 이슬람 세계 전체의 시아파 혁명을 확산시키려 했고, 이는 사우디 왕정의 정통성과 직접 충돌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나라는 직접 충돌 대신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등지에서 대리전을 벌이며 중동에 영향력을 놓고 끊임없이 맞서왔죠. 특히 1980년에서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은 사우디 입장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죠. 당시 사우디는 같은 아랍 순위파 국가인 이라크를 공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란의 혁명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당시 사우디는 이라크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전면전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간접적 개입과 안보 우선 유지가 사우디 외교의 핵심 전략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사우디는 이란의 군사 행동에 우려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공격하거나 이란을 비난하는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는 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죠. 당시 수교 선언은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의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하며 적대 행위를 멈추자는 합의였습니다. 이는 외교적 평화 국면으로 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사우디는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이스라엘과도 물밑 협력을 계속해왔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사우디는 아직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미국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을 이어왔죠. 특히 이란의 핵 무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공동의 적을 마주한 셈이었죠. 2020년 아브람 협정으로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한 이후 사우디도 수교를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면서 사우디는 국내외의 강한 반-이스라엘 정서에 직면하게 되었죠. 수교 논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우디는 이란과의 외교 복원, 이스라엘과의 협력,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아랍 대중의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사우디는 이슬람의 두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품고 있는 국가이죠. 전 세계 무슬림인들의 신앙심이 사우디의 종교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기반이므로 이슬람권 분열을 초래하는 행동은 사우디 왕정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이란 편을 들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사우디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경제적 계산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석유 우전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과 관광, 도시 개발 등으로 국가 경제를 전환하고자 하죠.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석유 수송 루트가 막히며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수출의 절반 이상이 차단되죠. 이는 사우디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사우디는 수십 년간 미국의 무기 시스템과 방공망에 의존해 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자주 외교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협력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수교도 이런 흐름의 일부였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쪽 편을 드는 순간 이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는 미국, 이집트, 요르단 등과 함께 중동 분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물밑에서 휴전이나 중재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죠.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중동을 더 이상 전쟁의 피해 이미지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의 수도하는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중동 질서를 원합니다. 결국 사우디의 침묵은 무능이나 방관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학습한 생존 전략이죠. 사우디는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처럼 전면적 개입 없이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며 외교적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주변국으로 확산된다면 사우디는 더 이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수 있어. 과연 그 순간 사우디는 평화의 중재자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선의 일원이 될까요? 이 복잡한 장기판에서 사우디의 다음 수는 중동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